안녕하세요.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 채널의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이 넘었는데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더 힘내겠습니다. 아자. 오늘은 특별하게 구독자 100명이 넘은 기념을 맞이하여 제가 태국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수업을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제가 태국에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하러 갔을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던 2018년이었어요. 와, 태국에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 전이라니 정말 맙소사네요. 여튼 본격적인 태국에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태국에 가게 된 이야기부터 말해 드릴게요. 태국에 가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어 교육의 특성상 사실 개인 튜터로 활동하거나 어학당에서 성인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그것도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죠.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과 경력 때문이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으면서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파견 사업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원 파견 프로그램으로 태국에 갔는데요. 이와 같은 파견 프로그램이 아니면 사실 경력이 전혀 없는 한국어 교원은 국내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 취업하는 게 무척 어렵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급여를 적게 주거나 대우가 좋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닌 외국 현지에서 일자리를 직접 구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것 자체도 현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데다가 급여가 외국 현지와 비슷하게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파견으로 가게 되면 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기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정부의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경력을 쌓고 싶거나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웬만하면 파견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태국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대학생 때 사촌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태국의 음식과 과일들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물론 날씨는 많이 습하고 덥긴 했지만 음식과 과일이 너무 맛있는 데다가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거든요.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저는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최종 선발이 되어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년간의 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할 이야기가 많다 보니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말이죠. 첫 번째 질문. 태국 어디에서 근무했나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태국의 북부에 위치한 깜팽펫이란 곳으로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가도 약 6시간이 걸리고 치앙마이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도 약 6시간이 걸렸어요. 참고로 공항은 없답니다. 여튼 깜팽펫이라는 곳은 사실 파견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태국 하면 방콕, 파타야, 푸켓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견되기 전까지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고 구글 맵으로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떤 곳일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제가 파견된 곳은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곳이었고 행복한 기억과 추억을 잔뜩 선물해 준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누군가가 제게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대도시가 아닌 깜팽펫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날씨는 정말 더웠고 엄청 습했고 찡쪽이라고 불리는 도마뱀 5마리가 제 방에서 함께 살았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들개들에게 여러 번 쫓기기도 했지만 말이죠. 참고로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태국의 소도시라면 어디든지 그럴 거예요. 두 번째, 태국에서 한국어 수업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태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참고로 제가 수업한 곳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진 곳이었어요. 그렇게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합쳐서 매주 20시간 정도 가르쳤는데요. 다만 학생들의 한국어와 영어 실력이 사실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또한 초급 수준의 한국어와 태국어를 섞어가며 수업을 했었어요. 여기서 제가 태국어를 섞어가면서 수업을 했다고 하면 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태국어를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아쉽게도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제 태국어 수준은 아마 한두 살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한 회화 정도는 했으니까 3살 수준의 태국인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해요. 여튼 이렇게 영어는 좀 할 줄 알지만 태국어를 잘 못하는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는 초급에 영어는 거의 잘 모르는 태국인 학생에게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가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수업이 진짜 재미있는 거? 왜냐하면 서로가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예로 슬프다를 가르친다면 이렇게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TV에 나오는 배우처럼 연기도 하게 되니까 수업할 때마다 서로가 웃음이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결국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든 통하게 되면 그때 또 카타르시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답답함이 오히려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참 신기하긴 해요. 여튼 이렇게 수업을 하면 재미도 재미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한국어의 단어와 표현을 유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한국어를 공부할 때 바디 랭귀지와 얼굴 표정 그리고 이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그만큼 집중하는 만큼 기억도 더 오래 가거든요. 잠시 딴 길로 샜네요. 여튼 한국어와 태국어, 바디 랭귀지 등을 이용하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제가 만든 PPT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수업 시간이 2시간 또는 3시간씩 연달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50분 수업 후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저는 10분이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한국어든 태국어든 영어든 신경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언제 수업을 했냐는 듯이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틀어주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소모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금방 회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쉬는 시간에는 늘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려고 했답니다. 세 번째, 학생들과는 친하게 지냈나요? 네, 저는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물론 적당한 선은 지키면서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외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친밀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배우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친해져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이 저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간 학교에는 외국인 선생님이 오면 그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선생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투어도 시켜주고요. 한국인이 거의 저 혼자만 있는 곳인데 이렇게 저를 환영해주고 배려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밥이든 간식이든 많이 사줬죠.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으면 영상으로 촬영했었어요. 학생들이 영상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을 담아주고 싶기도 했고, 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영상을 촬영한 다음부터 학생들이랑 더 친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팬사인회도 열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하긴 한데 학교에서 한국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며 제 팬사인회를 하나의 이벤트로 넣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이건 아니다.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며 거절했지만 학교에서는 저를 좋아해 주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냥 재미로 하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그냥 재미로 하자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공짜인 줄 알았는데 팬 사인회 티켓을 파는 거예요. 물론 뭐 얼마 안 했어요. 300원 정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뭐라고 그냥 선생님인데 무료도 아니고 300원을 내고 누가 오겠냐고 걱정하면서 말을 했지만 이미 팔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모든 걸 내려놓았죠, 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행사 당일이 되니까 진짜로 팬 사인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혼자서 뻘쭘하게 계속 앉아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저도 인생을 살면서 처음 해본 거라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고 신기한 것 같네요. 제가 팬 사인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여튼 팬 사인회 이후로 저는 학생들을 더 예쁘고 멋있게 촬영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원래도 학생들에게 잘해주긴 했지만 더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파견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아쉬운 마음이 예상보다 너무 컸다는 거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고맙게도 마지막 수업 때
영상 편지는 물론 제가 한국에 갈 때 자신들도 같이 공항으로 가겠다며 배웅을 해줘서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파견된 지역에서 공항이 있는 방콕까지 버스를 타고 6시간이 걸리는데 배웅을 해준다니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죠. 물론 학생들도 방학을 맞아 겸사겸사 방콕 여행을 하거나 아이돌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요. 여튼 이렇게 태국에서 과분할 정도로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기에 태국에 대한 그리움과 후유증도 무척 심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직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와, 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100번도 했을걸요? 근데 또 코로나가 여튼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지금도 태국에 한국어를 가르치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시간도 지났고 저도 태국을 오랫동안 가지 않았기에 학생들과 연락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인스타그램으로 소식을 보고 있죠. 그거면 된 거죠, 뭐. 아, 그러고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됐네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으니 태국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수업을 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